여기 방을 얘기할 때 다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영어가 좀 이상한데 Their room wasn't just architecture. 뭐라고 했는지 영어가 좀 이상한데 방이 곧 건축은 아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 But 그 room은 was an extension of self. 자기의 연장이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방이 건축은 아니야. 그러니까 에워싸고 방의 조건은 무슨 방을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무슨 방을 결정을 하잖아요. 안방, 건너방.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를 룸이라고 했을 때 그 룸은 건축은 아니야. 건축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은 되지만 건축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연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방을 얘기해야 되는 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이 아니라는 건 아직은. 건축 이전의 거라는 거고 그거는 an extension of self라는 거예요. 나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 집에 나 혼자 내가 살고 있다고 하자. 근데 내가 여기 우리 식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있었어. 이거 우리 집이야, 이 한옥이. 죄송하지만 한옥 1938이 내 거라고. 그래서 여기 몇 년 동안 살았어. 이 집은 나에 대해서 뭐죠? 나의 연장이지. 내가 팔이 저까지 닿고, 그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누구 만나고. 그러면 됐지. 그거 이상의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어디 가서 사업도 하고, 뭐 그런 거 빼고. 그러면 이 집은 나의 연장이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배운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사실이야.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연장이고 우리들의 연장이야. 그래서 학교를 잘 져야 돼. 학교는 학생들의 연장이야. 교육의 연장이고. 그리고 어디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고요. 공장도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연장시키는 거죠. A 기업, B 기업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거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아이덴티티를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장하는 거지. 세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 우리나라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공건축 그러면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 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건축은 할 게 없어요. 세금으로 지으면 돼. 그러면 세금 건축이라고 그러지 왜 공공건축이라고 그러나? 공공건축이라는 얘기는 여러 조건이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세무서다. 세무서에 세무서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은 사무실처럼 쓰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적어도 그 세무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하고 생활해 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민원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내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여기서 일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 좋은 공공건물이고 좋은 세무서 건물이다. 파출소가 있다. 파출소 하면서 안 쓰지만 치안센터가 있다. 치안센터 가면 전국이 다 똑같아. 위에 창문 3개, 밑에 양쪽 2개, 문 하나 있고 3개에서 6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 6개에 있는 것이 전국에 똑같다. 그럼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그 순경들, 경찰들은 똑같은 제복 입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역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그럴 텐데 어떻게 똑같나?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로서의 긍지와 내가 뭘 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두드러지는 치안센터를 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공공건물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익스텐션이니까.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히 한다가 아니라 방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지. 어떤 방을 그들에게 만들어줄 건가. 그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키텍처, 건축이 된 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 본 것처럼 그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마저 나왔으니 이건 나중에 이제 들어갈 얘기니까 여기 이제 창문을 뚫었잖아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앉아 있고 이렇게 중심 있는 곳에 앉아 있는 이것이 요 세 개의 관계가 있잖아요. 창이 있고 바퀴 보이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언가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로가 있으니 활기 있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워싸이는 게 없다면, 그걸 드러냈어. 그러면 이제 산 속에 앉아있든가 자연 속에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피우는 것, 뭐, 아이, 뭐 피울 수도 있는데 했다고 치자.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 구조체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않으면. 집이 없어도 가능하냐, 그거지.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건축 설계가 쉬운 줄 알아. 그래서 막 해. 그리고 돈 얼마 평당으로 계산하려고.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여기 an extension of self, 자기 자신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거나 그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그림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잘 모르는데 말을 더 하고 있어요. Try to think of the outside world when you are 어쩌고저쩌고. 이 말은 뭐냐면, 자, 바깥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바깥 세계냐면, 좋은 방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이 어려워? 좋은 방에 나쁜 놈하고 있으면 안 돼. 사기꾼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불행이 생겨. 좋은 사람하고 그 방에 있었을 때 바깥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깥 세계에 대한 감각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방 안에 앉아 있으면은 바깥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바깥 세계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한정된 요소가 없으면 바깥 세계가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기 허벌판에 둘이 앉아가지고 뭐 도시락을 까먹어도 방과 비슷한 성질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건축물이라는 구조체와 한정된 벽이나 지붕이 없으면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바깥에 대한 감각이 왜 없어지냐? 바깥 세계의 감각이 모두 사라진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걸 안 할 때는 방만 보고 있었는데 요걸 하다가 보니까 밖이 들어온다면 뒤에 나올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해가 있어요. 햇빛은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집 거예요? 해와 1938 겁니까? 아무도 소유할 수 없어요. 해는 누구 거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있는데 그 해가 그냥 밖에 있어도 비춰요. 그런데 벽을 만들고 가렸는데 창을 잘라서 선택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 그 빛은 태양 속에 있는 그 빛이죠? 그런데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건축적 요소를 담고 있는 빛이 바뀌어서 들어온다고. 아니, 이 얘기가 너무 뻔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빛과 내가 살고 있는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깥쪽의 세계가 안에 녹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칸이 보기에 놀랍다 이거지. 어떻게 저게 달라질 수 있냐? 그건 딴 게 아니라 한정돼 있고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달라진 빛이 들어오는데 그 달라진 빛을 어떻게 중간에서 엮어주는가? 그게 방이다 이거지. 스페이스는요, 그거 못해요. 스페이스는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구 퍼지는 게 스페이스지, 방이라는 개념, 그거 생각해 보면 방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비슷비슷한 말들이 여기저기에 조금 살펴 있는데 그걸 내가 막 흩어져 있는 거를 무슨 뭐 엑셀표로 만들어 온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은 다 못하지만 어쩌다 뽑아낸 것이니 허투루 보지 말고 잘 살펴보시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걸 알려면 이게 실제 상황에 들어서 내가 그 문장과 말 속에 내가 투입이 돼야 저 말의 뜻이 이루어지지, 나는 빠진 상태에서 글만 읽어보고 그러면 계속 남는 건 저게 뭐 어때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방을 얘기하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창을 그리고 사람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호텔에 가보면 창이 있잖아요. 호텔에 있는 창과 자기에 있는 창이 같을까요? 똑같은 건데, 호텔에 있는 창은 낮에 앉아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생활하지 않고 먹는 거기 때문에 창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깥이 창이 뚫렸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에 대한 성질이 퀄리티가 다른 거라고. 그러면 똑같은 창 모습을 버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옥 좋아하시는데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죠? 막 뭐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만들려고 애쓰시죠? 좋으니까. 여기 있는 창이 있다고 보자. 저 창이 이 창하고 같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물론 뭐 빌딩 타입에 따라서는 호텔의 경우에 저 정도만 만들어 잘 만든 거긴 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나는 호텔 창보다 한옥 창이 좋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옥이 잘라내는 바깥쪽의 풍경은 요거 안 잘라요. 한옥은 여기 설사 한옥이 요게 보인다 하더라도 요거 안 잘라요. 요거 자르지. 왜 그럴까요? 선택했잖아. 바깥쪽을 내가 선택해. 왜냐하면 안에 있는 성질이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방이라고 일컫는 이 성질이 요 밖에 있는 요거를 얻어내고 있으니까 그 성질이 안에 있죠. 그 성질을 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녀석이 바깥을 그렇게 떨궈내죠. 이 그림은 뭐냐면 그런 성질이 없으니까 이게 다분히 공간적이야. 공간적인 외부를 공간적인 방이 받아들이고 있는. 좀 느낌에 그래. 느낌에 어떤 많고 적음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다 이게 뭔가 한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원상을 그리는 거죠. 나는 이 얘기는 지금 차문희 건축사 사무소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꼭 강조한 건 아니고 칸의 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옥에 가까워. 가까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표현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 그 둘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나눈다는 얘기고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유한다는 거예요. 의자에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 얘기니까 대화하면 되는가 라고 하지만 그 그림은 결국 그 공간을 흰색 또는 검은색을 그렸던 서로 다른 목적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그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아니라 10명이면 어떻게 되는가?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칸의 룸은 항상 조그만 방에 사람 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하려니까 사람 둘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서 좀 더 다른 걸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여기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방은 사회와 공동체에 관한 것들을 아울러서 표현하기 위해서 방이란 얘기를 한 것이다.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건축물로 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될 숙제를 던져줬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잠시 중단하고 공간이란 말을 해서 공간. 영어로 room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학생들 보고 자, 방이라고 하는 거를 참 강조를 합시다 했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는지 자신이 없지만 room 그러면 왠지 발음이 이렇게 세질 않아. 이렇게 바람이 새는 것 같아. 근데 스페이스 해보세요. 신나.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저 즐겨 쓰냐면 룸보다는 룸 나면 입이 탁 다무니까 스페이스 그러면 뭔가 쫙 퍼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스페이스란 말이 입에 붙었어.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 건축을 보자면 근대 건축의 공간은 꼬르부지에처럼 벽과 기둥이 있는데 벽이 기둥으로서 분리돼 가지고 자유롭게 기둥에 구속되지 않고 벽을 기능에 의해서 용도에 맞춰서 생활에 맞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이 덕덕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벽과 기둥이 어울리면서 뭔가의 오브제를 만들어내고 재미있는 회화적인, 영화적인 어떤 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많이 해온 그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성이다. 이거죠. 이것도 알고 보면 공간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꼬르부제의 그 주택 전 작품집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검은 그림이라서 조금 잘 안 보이지만 무슨 주택을 보면 무슨 생선도 이렇게 막 조리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간 것처럼 세팅을 딱 해놔. 가르쉐 주택 보면 생선이 있는데 선풍기를 쬐고 있어. 선풍기는 안 돌아. 선풍기는 멈춰 있는데 생선 한 마리는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옆에는 또 커피, 우유 잔이 있어. 누가 또 비판하는 게 있더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우유하고 생선을 같이 먹지 않는데 왜 같이 먹는 거로 와가지고 꼬르비제는 저렇게 장치를 한 것일까? 그럼 배탈 난다는데. 그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고 약간 뭔가 그 장치를 좀 잘못했다. 뭐 그걸 꼬집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보면 그 쿠크 주택 같은 거 보면 이 서재가 2층으로 있고 거실이 있는데 창문이 저쪽에 테라스 나오는 창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그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걸 딱 열어줘서 보여.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도 사진 속에서 내 시선이 그 열려진 창문 쪽으로 휙 빠져나가도록 더 연속시키는 그런 이 사진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 사진 효과만이 아니라 건축의 구성이 꼬르비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사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